계속 영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질론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게 아마 87쪽, 88쪽에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16가지 성격 요인, 그리고 5가지 특성. 이게 아마 5가지 특성이 빅5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저 그림, 그 MBTI 그 유형 그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스케치북에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이거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그 따로 강의 자료를 그 여러분의 그 시스템, 내부 시스템에다가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릴 테니까 링크를 소개를 하면은 그 링크를 좀 따라가서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이 저작권 문제, 저작권 관련된 문제에 좀 이게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MBTI나 뭐 이런 그 빅5 5가지 특성의 경우는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MBTI는 사실 외향성과 내향성을 기준으로 뭐 감각, 직관 이렇게 쭉 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격이, 그리고 이 MBTI 검사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 검사자, 대상자의 자존심 또는 의식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특성이 강하신 분들에게는 MBTI 검사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너무 자주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검사할 때마다 유형이 막 다 달라요. 겹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아직 고정된 성격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자아가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고정돼 버린 분들도 MBTI 검사가 그 검사 결과 안 맞을 수 있고요. 아직 성격이 이렇게 머물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돌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오늘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리지만 외향성과 내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 다음에 5가지 특성에서 이게 뭐 5가지 특성 이런 거에 뭐 좀 그 신경성이 있느냐, 뭐 안정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아마 연구에서도 보통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사실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한 10분 정도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 중에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그 유형을 관통하는 또는 그 유형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는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성실성 하나를 만약에 내가 좀 불성실한 면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성실한 면을 보이려고 그거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좀 그렇다 치고 성실성 하나만 보장되더라도 사실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이게 성실성 요소가 이 성격에 뭐 안 들어가는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무조건 성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학자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성실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성실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하신다면 좀 충분히 성격을 진짜 성격은 뭐 바꿀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옷을 입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지금 적당히 그냥 그 여름용 자켓을 입고 있는데 뭐 이거 벗고 다른 거 입어도 되고 뭐 제가 한복으로 갈아입어도 되고 아니면 속옷만 입고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옷은 갈아입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또 제가 옷만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자, 액세서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목걸이, 귀걸이, 뭐 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시계를 찰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염색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성격은 어느 정도 이게 입을 수가 있어요. 갖출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성격은 말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설명하려고 할수록 더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제 그 정서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좀 했더니 이 EQ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이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감성지능이라는 단어가
뭐야, IQ가 아니야? 학습지능? IQ는 학습지능? 너 IQ 몇이니?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학생들끼리 얼마나 그 말이 너무 말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IQ 검사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 부모님들께서,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우리 애가 IQ가 나쁘면 안 되는데 이것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만약에 IQ 점수가 낮다 그러면은 이게 집안의 갈등이 돼요. 또 이게 우스운 얘기 같죠. 정말입니다. 뭐 이게 머리가 나쁜 거는 말이야, 네가 뭐 왜 이러냐, 뭐 너희 아빠다, 너희 엄마가, 이게 부부싸움까지도 이어져요. 이게 IQ가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그 농담이 되돌아올 때는 신경질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한창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던 상황에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게 EQ예요. 감성지능, 정서지능,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데니얼 골먼의 이 정서, 감성에 관련된 지능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혁신적인 그 바람을 일으켜요.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혁신적인 너무 충격적이었던 얘기고, 여기서 만약 영어 듣기가 참 잘 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 EQ라고 그냥 아마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이 원래 저자가 이걸 창시하신 그 분께서 강연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한 번쯤 이게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직접 저자의 영상을 들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이게 나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한다. 이 정서인 감정을 이해한다는 얘기인데, 감정을 이해하는 게 어쩌면 쉬울 수도 있어요. 너 화났네? 이건 100% 이해되잖아. 화났네? 너가 지금 표정이 너 별로 싫어하는 표정인데? 뭐 이런 거. 너 지금 지루해? 따분해?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감정 얘기잖아. 감정이잖아요. 힘들어? 뭐 이런 거. 이게 엄청 많아요. 감정에 대한 요소, 저 단어들이요. 그리고 뭐, 너 기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정서예요. 이 정서가.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학습지능 IQ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1990년대 중반에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감정? 그냥 희노애락 아니야? 이것도 지능이라고 얘기해? 이게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념이 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후에 SQ, 사회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Q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전달이 됩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는 공감 능력. 너는 너만 알아,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 유튜브에다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 이런 거 하면은 막 영상 진짜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그런 보면은 그 연인들과의 대화를 보면은 이게 공감 능력에 문제가 생겨서 엄청난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절반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공감 능력. 뭐,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부터 정말 화난데 더 화를 내게끔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말 좀 해보라 말 안 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 말 좀 해보라고 윽박 지르는 거, 뭐 이런 것부터 어마어마해요. 이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고 사건도 있는데, 공감 능력이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의 이 머리 이성에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자,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거, 야, 이번에 공모전을 도전할까 말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성의 문제의 개념인데, 이제 감정의 문제는, 사실 감정의 문제는 굉장히 더 어려워요. 지금 내가 이 영상을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과연 애들이 어떻게 들을까? 수강생이 어떻게 들을까? 과연 영상을 보고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막 혼자 불안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성과 감성이 저만의 얘기지만 이게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입니다. 좀 내용이 부실하고
좀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좋게 봐야 되겠다 하면은 부실한 내용도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 얘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뭐. 귀엽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거를 뭐 사람을 대하나 이 사물을 대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반드시 지적하고 잡아낼 거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지 안 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응답과 화가 아예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의 응답, 똑같은 걸 물어봐도 다르게 나타나죠. 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뭐 가끔은 정책이요. 계획, 사업 계획 같은 거. 나는 제가 너무 싫어. 나는 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이나 계획은 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진짜 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책이나 계획은 이성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제가 싫어. 난 그래서 제가 하는 거 다 싫어. 제가 주장하는 거 다 싫어. 다 안 해줄 거야. 이러면 정말 돌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이게 이어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성과 감성이 이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자기가 자기 감정을 좀 알고 자기가 타인의 감정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참 뒷받침돼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복을 입는 그런 공무원이 됐을 경우는 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소방관이지만 현재 소방관인데 만약에 내가 소방관이 아닌 일반 시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한번 시민의 입장으로 좀 빙의해가지고 뭐 소방관을 한 번쯤 바라본다든가 이런 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되실 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내가 관심이 더 있다 그러면은 소방관에 관련된 뭐 수기, 우리 뭐 소방관들의 수기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공모전 수기 같은 게 있어요. 뭐 감동적인 사연 같은 거. 그게 뭐 어찌됐든 간에 읽어보세요. 그게 감정을 계속 배우려고 하는, 감정을 학습하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여기서 뭐 경찰도 그 전공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경찰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내가 일반 시민인데 경찰관을 바라봤을 때 즉 저 경찰관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경찰관 입장인데 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대상,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한 번쯤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실험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공감 능력이 늘어요. 안 그러면은 좀 이게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사실적인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어려워요. 이게 정말 어렵고 특히 더 가까운 사이, 가족, 절친, 뭐 친인척 이렇게 이 가까운 개념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외로 공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좀 오히려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도 의외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친하니까 내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되겠지 아무 표현이나 해도 받아줄 거야.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말과 표현할 것과 못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집에 가족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고 싶어도 또는 그냥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가 안 겹쳐서 굳이 뭐 내가 집에다가 얘기할 주제가 아니야.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것도 많아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영상 이 얘기를 집에 가서 똑같이 45분, 50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 오늘 동영상 촬영하고 왔어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친한 친구 만났을 때의 주제.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흔히 말 바운더리, 거리의 개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하면 얘가 상처를 받는다. 하지 말아야지. 이게 친구끼리의 거리도 다르고 가족끼리의 거리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어려워요. 공부를 할수록 이게 막상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꾸준한 이거는 평생 아마 공감 능력은 평생 이건 가야 될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오늘 이제 성격과 정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뭐 1년 동안 제가 매일 영상을 찍어도 이게 아마 결론이 안 날 얘기인데 뭐 일단 교과목의 특성상 이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제가 보완해야 될 것은 기말고사 전까지 또 틈틈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